这个后边底下有人接一下呗。行，你松开吧。来，收，快走。 안녕하세요. 탈북여성TV 이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격적인 영상 한 편을 입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10월 18일에 질린시 감옥에서 탈옥했던 주현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내몽골 쪽으로 갔다라는 정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입수한 영상이 오늘 오후 5시 저녁 시간 거의 되면서 영상을 입수했는데 중국의 곳에서 이렇게 영상이 떠도는 것을 이제 저희가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주현건이 맞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 영상 속에서 다시 나올 텐데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 이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현건은 2013년도 7월에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서 너무 살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대부분이 중국에서 있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주현건 역시 3차례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력 때문에 11년 3개월의 형을 받았고 또 2023년 3월이면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0월 18일 저녁 6시에 질린시 감옥을 탈옥했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했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1982년생인데요. 처음엔 현상금이 이제 단서를 제공하면 10만 위안으로 중국 돈 10만 위안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면 그때는 15만 위안을 준다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점점 현상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9일에는 현상금이 20만원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9일에는 현상금이 20만원으로 올라갔고 14일에는 현상금이 50만원으로 올라갔고 16일에는 현상금이 7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정말 1억 3천만원이나 되는 현상금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 주현건을 잡기 위한 단서들이 밀밀듯이 들어온 거죠. 내몽골 쪽에 그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좀 행색을 보니까 일반 정상인이 같지 않다는 그런 신고를 경찰에 해서 또 주현건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야기도 나왔었고 저희도 또 중국에 있는 그 소식통들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그 SNS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자료들 중에 주현건이가 몽골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현건이가 몽골로 갔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후에 주현건 영상이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히는 영상을 입수하게 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주현건이 맞는 것 같았고요.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영상 속의 인물이 주현건 같아 보여서 저희도 이것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현건이 중국 공안에 잡혔다고 하는 영상 여러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个后边底下有人接一下呗。行，你松开吧。来，收，快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국 정부가 북한하고 맺은 협약에 의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합니다. 이렇게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한 땅에 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고문으로 죽어가거나 또는 극심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가 기권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가할 때 대한 그 책임을 책임자 규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12월에 국제기구와 함께 이러한 북한의 책임 규명과 관련돼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이제 세미나도 하게 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많이 하게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정말 북한에 대해서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제사회가 다룰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 저희 북한 인권 활동도 그쪽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활동을 할 예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형건 사건을 보면서 더욱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가 너무도 열악하고 그들이 강제 북송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겪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기구에서 우리 탈북 난민들을 조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조를 지금 중국 정부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는 중국에서 지금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서 곳곳에서 감옥에 잡혀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자국민으로 생각하고 이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인권증진센터가 지난 9월 13일에 제3국의 탈북민 3명을 무사히 유출을 했는데 이 3명의 여성이 이제는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2개월이 넘었는데도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그 정부하고 그 나라 정부하고 이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꾸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오려면 임시 여권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들을 이루어지려면 우리나라 대사관 측하고 그 나라 정부 쪽에서의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개월 넘게 지금 한 2개월 반이 지금 되어 가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이 탈북 여성들이 거기서 너무도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다 보니까 방광염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구출한 3명 위에도 그 앞에서 또 갔던 탈북민 2명이 또 함께 있어서 총 5명이 지금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 TV에서는 우리 탈북민들이 난민 수용소에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탈북민들을 난민 수용소나 이런 곳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시 안가 같은 곳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안 사안이다 보니까 다 얘기할 수 없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탈북민들이 구출되는 것에서 코로나와 함께 너무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구출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북한에서 좀 들어온 소식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에는 쌀 가격이 쌀 가격이 좋은 쌀은 6,000원도 하고 또 5,500원도 하고 인민반에서 나눠주는 쌀은 좀 더 싸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지금 북한의 쌀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백리는 해산시의 쌀값을 보면 4,5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쌀값이 내려간 데에 대해서 북한이 많이 지금 쌀이 없다고 들었고 쌀값 모든 물가들이 올랐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쌀값이 내려갔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식량난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쌀 가격이 또 내려갔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또 북한의 이런 소식통들이 전하는 북한의 언론 매체들이 전하는 그런 자료들을 또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의 유기질 비료를 많이 활용을 해서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유기질 복합비료라는 것들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오수종화장에 있는 그 감탕들을 팠는데 그 감탕에는 부식질 함량이 높고 그래서 이 영양 원소도 풍부해서 지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렇게 그런 건지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 물도
수해 피해도 있었고 가뭄 피해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쌀값이 지금 현재 4,500원으로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북한의 쌀 가격이 좀 내려갔다니까 조금은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돼지고기나 이런 또 비용은 뭐 1kg에 2만 원 정도 하고, 또 북한의 그 중국산 유심카드 같은 거는 4,000원 하고, 중국산 휴대폰은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심 가격이 진짜 4,000원이면 우리나라 돈 7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거의 10,000원 돈의 중국산 휴대폰을 쓰려고 하면 이렇게 180만 원 넘는 그런 우리나라 돈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북한 사람들은 그 중국산 휴대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속도 너무 극심하게 심하게 해서 단속도 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고, 또 이런 휴대폰을 발견하면 사살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현장에서 사살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포치들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국경연선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런 외부 정보 유입과 관련돼서도 지금 각 국제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역으로 그런 외부 정보들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포치들이 내려와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사상 교육을 강화하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당에 이런 충성할 수 있도록 청년 돌격대에서 앞장서서 뭐 김일성 영예상, 이런 김정일 영예상 뭐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사상을 더욱더 고취시키는 그런 사상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청년들에게 외부 사상에 물들지 않고 북한에 충성하도록 하는 그런 사상 교육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여성TV 이한별이었고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주영권의 영상을 이렇게 다 보시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탈옥수였지만 아직도 중국 땅에는 수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 살고, 우리는 코로나 백신 접종도 맞을 수 있지만 탈북민들은 중국 내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도 맞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그날까지 북한 동포와 또 탈북민들,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도 탈북여성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